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70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G70 바뀐 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몰래 시승차를 한 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아 스팅어입니다. 아크로 에디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G70과 스팅어를 번갈아 시승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느껴보고 스팅어는 왜 단종되게 됐는지, G70은 어떻게 살아남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 모두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G70이랑 스팅어를 같이 이렇게 맞대놓고 리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팅어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스팅어는 2017년에 출시된 이후에 2020년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었죠. 기아의 상징인 호랑이코 그릴을 비롯해서 이렇게 날렵하게 빠져있는 헤드램프, 여러 군데 뚫려있는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약간 불룩불룩하게 솟아있는 보닛까지 정말 스포츠 세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G70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죠. 제네시스가 2020년에 GV80을 시작으로 이 두 줄 아이덴티티를 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라는 한계 때문인지 약간 좀 어정쩡하게 물려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두 줄 헤드램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딘가 좀 어색한 모양이죠. 이 그릴 옆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헤드램프가 그렇게 짧지 않아요.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빈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나 있으니까 마치 헤드램프가 좀 짧게 들어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릴 디자인도 원래는 전 모델에서는 약간 각진 오각형 모양이었는데 약간 유려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둥글어 보이고 맹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스포츠 세단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안 좋은 이미지죠.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팅어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양쪽의 헤드램프를 이렇게 길게 이어주는 LED 바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테일램프의 세부적인 디테일도 좀 바뀌었는데요. 특히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픽셀 그래픽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퀀셜 타입, 순차 점등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와 그리고 방향 지시등으로 최신차의 디자인임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G70은 이 뒷면에서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진 못해요. 이 테일램프가 두 줄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이 트렁크 부분에 이쪽이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일램프는 사실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위예요. 자, 그래도 G70은 이 배기구도 원래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야 양쪽에 들어갔던 게 이제는 기본으로 양쪽에 뚫려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 변화를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먼저 제네시스 G70을 살펴보면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사실 G70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실내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 트집을 잡을 구석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우선 이번에 바뀐 점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홈커버가 동그란 그런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오각형 방패 모양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모양뿐만 아니라 소재도 바뀌었는데요. 이 프리미엄 차, 고급차답게 이 홈커버까지 전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공조개입니다. 기존에는 이 동그라미 다이얼이 3개가 있어가지고 운전석 온도, 풍량, 조수석 온도 이렇게 조절하는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뭐 풍량, 바람의 방향,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이 작은 디스플레이 하나로 터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버튼들도 원래는 이렇게 누르는 타입이었는데 건반 스타일로 바뀌었죠. 스팅어에는 없는 빌트인 캠이나 디지털 키 같은 사양이 들어있는 것도 이 차만의 장점입니다. 이 밖에 이 도어 트림이나 시트를 이렇게 퀼팅 패턴으로 고급스럽게 장식해 놓은 것도 만족스럽고 이 가죽의 촉감, 재질 이런 것까지 확실히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바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열입니다. 일단 제 키부터 말씀드리면 183cm입니다. 지금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을 때 편한 포지션으로 맞춰놓은 상태고 지금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무릎이 거의 아슬아슬하게 시트에 닿을랑 말랑 하고 있죠. 이 머리 공간도 제가 편하게 등을 기댔을 때 정수리가 아니라 이마가 천장에 닿아버릴 정도입니다. 확실히 이 G70이 뒷좌석이 좁다는 이유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확실히 좁아요. 그나마 1열 시트 아래에 제 발이 한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시트에 발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어야 할 뻔했어요. 자, 스팅어로 옮겨 탔습니다. 제가 외모에서는 스팅어의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 실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계기판이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일단은 보기에도 이 차 전반적으로 구형 차라는 느낌이 물씬 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변화의 폭도 작기 때문에 이 감속 마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 이 스티어링 휠의 가운데 혼 커버가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좀 실망이에요. 제가 과장을 좀만 보태자면은 모닝에나 어울릴 만한 그런 소재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스티치들이 글쎄요, 빨간색 스티치가 스티어링 휠에도 있고 대시보드에도 있고 뭐 도어 트림에도 있고 이런데, 이런 스티치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차에 들어가 있으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군데군데 이렇게 아쉬워 보이는 디자인의 스티치를 해놓으니까 좀 과하게 화려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2열입니다. 아까 G70이랑 마찬가지로 운전석을 제 몸에 편하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공간이 다르죠? 아까는 정말 무릎이 닿을랑말랑 했는데 지금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팅어가 G70보다 큰 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아까 G70보다는 확실히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는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막 이마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천장에 머리가 닿긴 하지만 머리카락만 살짝 쓸릴 정도로 이 정도면 여유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겠습니다. 먼저 탄 차는 스팅어고요. 자, 스팅어는 최근에 홈페이지에서까지 완전히 삭제되면서 단종됐죠. 스팅어가 좀 말년에 안 팔리는 차라는 오명이 쓰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실 스팅어는 2017년에 출시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줄 자동차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V6 3.3 터보 엔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모델은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 시리즈나 C 클래스를 정말 압도할 만한, 수치적으로는 압도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이 스팅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서 G70이라는 자동차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스팅어가 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기에는 V6 3.3 터보 상당히 고출력을 지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은 빠르게 줄었죠. 출시 초기에는 뭐 한 달에 1000대씩 팔리기도 했던 스팅어가 말년에는 진짜 한 달에 100대도 안 팔리는 진짜 애물단지처럼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 고성능 차의 자리는 EV6 GT에게 넘겨주고 은퇴를 하게 됐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스팅어의 아크로 에디션, 그 중에서도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일단은 연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75km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가 리터당 14.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연비는 한 1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승차감이 마냥 편안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카 성향도 분명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요철을 넘을 때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는 아무래도 이 차의 떨림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팅어는 분명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쭉 달리는 매력도 있지만 그렇게만 타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RPM이 한 1200 정도에서 고정이 됐었는데 순식간에 1250, 1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살짝 딱딱해진 느낌이 드는 게 아까 전에는 좀 큰 요철에 대한 진동들만 잘 느껴졌다면 이제는 잔진동들까지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에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은 RPM 게이지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운전자를 맞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쭉 한번 밟으면은 이렇게 제법 멋진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 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이 지금 속도를 거의 이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올렸는데 승차감이 에코 모드일 때보다 지금 스포츠 모드일 때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 약간의 잔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느낌, 이 롤링이 억제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스포츠 모드가 훨씬 우월합니다. 이건 의외인데요. 웬만한 자동차들이, 특히 이런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는 자동차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안 좋은 거는 뭐 상식이죠 사실. 그런데 스팅어는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뛰어난 승차감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스팅어 출시 당시에도 김상현 기자가 시승기에서 했던 얘기인데 사실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 더 좋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제네시스 G70을 옮겨 탔습니다. 자, G70도 마찬가지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트릭 컴퓨터 초기화하고 연비 주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70은 이번 부분 변경으로 드디어 2.5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스팅어는 이미 2020년에 신규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G70은 3년이나 늦었죠.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어요. 뭐 기아가 먼저 신규 엔진의 베타 테스트하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네시스는 어차피 잘 팔리니까 배짱 장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년 만에 드디어 2.5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2.5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서 최고 출력도 2.0 대비 50마력 정도 높아졌고요. 최대 토크도 7kg 포스미터 높아졌습니다. 50마력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250마력에서 300마력이 된 거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한 출력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대를 잡은 지 한 2분밖에 안 됐는데도 스팅어랑 승차감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스팅어는 제가 에코 모드에서 좀 잔진동이 잘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고, 조금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는 실력도 조금 아쉽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G70에서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진동도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고 요철을 넘는데 이런 요철을 넘는 스타일도 상당히 젠틀합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랑 기아랑 이런 급 차이가 이런 데서 느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스팅어가, 물론 스팅어만의 그런 폭발적인 가속력, 좀 거친 주행 성능, 운전의 본연의 재미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실 편안한 운전을 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적을 거거든요. 아무리 운전의 재미가 좋고 빠르게 달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스팅어가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뿐만 아니라 방음 면에서도 G70이 한 수 위인 느낌이 들어요. 아까는 스팅어에서는 이 엔진 소리가 미세하게 계속해서 들렸거든요, 엔진이. 근데 G70에서는 좀 엔진의 존재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이어가 바닥이랑 맞닿으면서 나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엔진음은 정말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10km 정도를 달렸고요. 평균 연비는 리터당 13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팅어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스팅어랑 똑같은 구간을 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살짝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속 페달의 감각도 한층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딱딱해진 것도 느껴지는데요. 아까 스팅어에서는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G70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딱딱하고 어느 정도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차선을 좀 급하게 바꿔봐도 스팅어랑 다르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G70이 스팅어보다 전장도 짧고 휠 베이스도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뒷바퀴를 따라오는 속도가 G70이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가 좀 더 빠르게 차선에 안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안정감을 찾고, 그런 점들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차량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거리를, 뻥 뚫린 길을 쭉 달리는 GT카라고 했는데 이 G70은 좀 굽이진 산길을 막 RPM 높이면서 올라가면서 막 와인딩 로드도 타고 이렇게 달릴 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두 차는 같은 엔진, 같은 변속기,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격만큼은 확실히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내연기관 스포츠 세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70이 이렇게 부분 변경을 거듭하면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끝까지 운전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데요. 자, 좀 더 다양한 테스트는 다음번에 G70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비교 시승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신화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